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8명 들어와 주셨네요. 어이구, 생각보다 많이 오신 건데요. 원래 몇 명 참가한다고 하셨더라? 네, 북토크 참가자가 14명 참가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더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줌 아이디만 봤을 때에는 이제 그 매칭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낯익은 아이디들도 있으시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조금 처음 보는 아이디들도 꽤 있으세요. 혹시 이번에 원모사를 처음 참가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이거는 저희가 북토크기 때문에 마이크 키셔도 됩니다. 뭐 저만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말씀하고 싶으시면 마이크 얼마든지 키시고 중간에 끼어들고 대화해 주시는 게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요. 뭐 화면 키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그건 꺼주셔도 되고, 네. 아니시면은 제가 이제 대놓고 여쭤볼 거니까 네, 한 분 한 분 다 얘기해 볼 겁니다. 진희 원장님 처음이시군요. 진희 원장님도 처음이시고, 자, 정소연 원장님도 처음이시고, 유석철 원장님 마이크 켜주셨고, 아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여쭤봤는데, 뭐 수업 중이시거나 소리만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말이 없으시면은, 지금 바쁘시구나 하고 이제 일단 알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이, 그쵸. 이번에 좀 처음이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종류의 책을 기존에도 좀 즐겨 보셨나요? 아니면 이런 종류의 책이 좀 처음이신가요? 김소미 원장님, 정준모 원장님, 뭐 손 원장님, 정 원장님, 뭐 처음이신 분들 꽤 많습니다. 네. 이런 책들이 조금 낯선 분들도 있는데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책을 이번에 제가 선정을 했어요. 어떠신지 한번 처음인 분들, 아이고, 자, 한번 이제 처음인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해봐야죠. 네. 북토크입니다. 네, 강의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니까. 자, 아까 마이크 켜주실 수 있는 분은 마이크 켜주시고 대화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유석철 원장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아까 잠깐 켜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유 원장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문제이시던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일들이 있으시던가 운전 중에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는데 그러시면 빼시고. 자, 그럼 어떤 분한테 여쭤볼까요? 음,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유 원장님이 정준모 원장님 계신데 마이크 켜주실 수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이 책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네. 어떠세요? 책이 좀 볼만 하신가요? 그런 개인 브랜딩이나 이런 마케팅 관련한 책들을 최근 1년간 계속 어, 이렇게 이 주제 독서만을 계속 집중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 책은 제가, 음, 못 읽어봤던 건데, 네. 읽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 않고 있었고 또 혼자 읽고 있었어서 이거를 좀 같은 주제의 책을 이야기하면서 네. 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음, 있다가 이제 그런 마케팅 독서 모임을 여기저기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이제 여길 처음 학관노에서 오늘 여기 이제 이 독서 모임을 알게 됐는데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증을 해서 올리신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하는 다른 분들이 고민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 혹시 확실히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같이 읽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네. 1년 정도 계속 이런 종류 책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뭐, 이게 네. 어느 계기가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봐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강사로만 일을 하다가 이제 네. 어학원을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강사의 마인드에서 이제는 운영하는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생소한 분야여서 1년 내내 이 분야의 책들만 읽고 이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예, 마케팅 관련한 책들만 계속 이제 읽고 좀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혼자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혹시 어떤 책들, 그 보신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거나 좀 도움되셨던 책이 있으신가요? 이제 간다 마사노리 시리즈의 책은 간다 마사노리의 책은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역행자부터 시작해서 레버리지 뭐 퓨처 셀프 막 다
그런 마케팅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을 만한 그런 책들은 뭐 많이 본 것 같아요. 마케팅 설계자, 뭐 핑크 펭귄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이제 퍼스널 MBA 뭐 이런 것 그런 것들 여기 입소문 전염병 뭐 전내사고 이런 거 다 본 것 같아요. 돈이 되는 말의 법칙 이런 거. 되게 90일 고수익 이런 거. 네네. 이게 그 상당히 뭐랄까 난이도가 꽤 있는 책들을 읽으셨는데요. 근데 이것저것만 그냥 뒤적거린 정도이지 정말 이거를 정말 잘 적용을 해서 사실 이것들을 제가 보는 이유는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화를 제대로는 잘 실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꾸 이제 네, 아직은 과정이죠. 네. 혹시 그러면은 학원을 지금 운영하시면서 지금 현재 답답하신 거나 좀 이런 게 좀 난 해결하고 싶은 뭐 화두가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있다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SNS 블로그나 인스타나 SNS나 그리고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조금씩은 실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수익화로 눈에 확 보이게 뭔가 이렇게 확 커지는 그런 효과는 아직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좀 실천적인 부진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그런 전체적인 마케팅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그냥 계속 그냥 혼자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음, 네. 혹시 그 네. 지금 수업도 하시나요, 원장님? 네네, 수업도 하고 하시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런 뭐 SNS를 하고,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를 계속 꾸준히 올리거나 이런 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때 또 이제 레버리지를 보니까 네. 뭔가 맡겨서 내 시간을 창출해서 조금 더 고수익,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바뀌기도 하고, 이제 책을 읽어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사고를 자꾸 바꾸게 되기는 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프렌 네, 가맹에서 쓰시나요? 아니면 자체 브랜드를 쓰시나요? 제가 자체 혼자, 예, 제가 그렇죠.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뭔가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하면 이미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면 되지만 저는 이제 제 거를 제가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이제 뭔가 어떤 리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없이 제가 혼자 다 해 나가야 되는 거라 프로그램 개발이나 수업이나 강사 관리나 홍보나 이런 걸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진짜 1인 기업이나 1인 기업은 아니죠. 저 1인 1인 체제시죠. 사업인 거라서 예, 예, 저에게는 퍼스널 브랜딩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 좀 음, 발현이 돼서 수익화에까지 해야만 하는 게 좀 절실한 상황이긴 하죠. 음,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 이렇게 그래서 말해주시니까. 다들 네,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네, 그렇죠. 비슷하신 상황이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을 감행해도 사실 네, 프렌이니까 무조건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음, 프렌이던 아니던 브랜딩은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음, 아무튼 그쵸. 그런 문제라면은 아마 제가 오늘 조금 요 방향으로 좀 이제 그 도움되실 만한 것들을 좀 어떻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 원장님이 좋은 화두를 또 꺼내 주셨고요. 혹시 또 다른 분 중에 정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런 책을 좀 그래도 1년 정도 계속 하고 계셨고 뭐 이런 종류의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혹시 여쭤볼게요. 1인 체제, 그러니까 혼자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경우거나 혹은 학원 창업 직전이신 경우도 있고 어, 프랜이 아니라 이제 자체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브랜딩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신 분 중에 현재 혹시 이런 브랜딩에 좀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거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그런 분 계실까요? 어떤 고민들을 머릿속에 맴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대화를 좀 해보다 보면 저희가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진희 원장님 고민이 많아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원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잠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네네. 어떤 고민이 많으신가요? 네. 저도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고는 있는데, 그 본사에서 내려오는 어떤 광고나 홍보 이외에
이 지역에서 제가 좀 우리 학원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 시작한 게 블로그나 인스타였거든요. 네. 근데, 어, 거기서 이제 어떤 대형 학원에 맞춰서 내가 내 학원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학생들의 뭐 수업하는 영상이나 수업하는 거,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계속 그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블로그도 하고 있는 거고, 뭔가 다른, 우리 학원의 좀 색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나 학생들의 수업 모습이 아닌, 우리 학원만의 색깔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걸 블로그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음, 네네네.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한 게 좀 많이 고민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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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단순히 어떤 수업에 대한 내용, 뭐, 우리는 대형 학원에 맞춰서 1대1 관리를 잘해줘요, 뭘 잘해줘요. 근데 이런 거는 다른 블로그나 다른 학원들도 이미 하고 있는 거라서 네. 뭔가 그거보다는 다른 어떤 색깔을 좀, 녹여내야겠는데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학원을 이 지역 안에서 알리는데 브랜딩을 해야 될까?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음, 원장님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뭐 네네. 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글을 쓰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그 글이 브랜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좀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음,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원장님 학원의 가장 큰 뭐 자랑거리 내지는 그냥 우리 학원 하면 이거지라고 뭐 떠오르시는 게 음, 있을까요? 아니면 원장님이 떠올리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학원은 이거지라고 뭐 떠올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원의 장점은 타 학원에 비해서는 어, 뭐든지 학생에게 맞춤 수업을 해주는 것 같은데, 네. 1대1로 관리도 수업도 숙제도 맞춤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돌아보면 다른 학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차별화가 될까? 뭔가 조금 이걸 넘어서는 차별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대화는 저희가 토크입니다. 언제든 끼어드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죠. 대화거리가 더 많아지니까. 음, 블로그나 인스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타 학원에 비해서 우리가 땡땡땡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과연 차별화나 브랜딩일까? 이런 고민들, 그쵸? 맞습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고 컨설팅을 제가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어, 저도 1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좀 차별성이 있긴 있는데, 이게, 어, 저 교육원을 운영한 지 이제 한 4년 차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처음엔 뭐, 건물 해서 인테리어 하고, 원생 홍보하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자리 잡는 시기야. 이러면서 그냥 애써 위로를 하면서, 이게 원래 이렇게 바쁜가 하면서 이제 정신없게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음, 지금 4년 차 정도 되니까, 이게 수업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업이랑 원생 홍보, 상담, 또 프로그램 자체로 저는 제작을 하고 연구하고 다시 그걸 수업으로 돌리고 또 보완해서 새롭게 더 프로그램을 또 보완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수업만이 아니라 수업도 해야 되고 원생 관리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만의 브랜딩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계속 밤새면서 이렇게 내가 막 무리해서 늦게 퇴근하고 이러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몸도 건강한 루틴도 챙기면서 이 1인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갈아 넣어서 하시는 느낌들이 네. 들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브랜딩도 하고
또 원생 관리도 잘하고 또 프로그램 내가 만든 것들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시간 관리가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연구만 집중하고 애들 수업에만 집중하면 어느 순간 제가 인스타도 안 하고 있고 블로그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책도 읽는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책도 손을 놓고 있고 그러면 다시 이게 필요해 하면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책을 또 읽다 보면은 또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또 너무 빠듯하고 그래서 아 이게 사업 운영이랑 이 수업 안에 이 프로그램이랑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서 어떤 때는 그냥 프랜차이즈 해서 하는 게 더 편한가? 근데 또 한편으론 그러고 싶진 않고 이게 지금 저한테는 너무 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신청하면서도 솔직히 너무 내용들도 끌리고 나한테 필요한 건 알지만 아직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좀 따라가 보려고 원장님도 올리신 글도 그 밴드에서 읽어보고 오늘 모임도 다 같이 뭔가 얘기를 듣다 보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지. 책은 아직 못 읽었지만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긴 했어요. 네. 시간 네. 관리가 쉽지 않으시죠? 네. 원장님 지금 수업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제가 전부 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1인 운영이다 보니까 1인이시라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수업이랑 원생 관리도 좀 많이 시간을 좀 소비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수업 하나만 끝내서 애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브리핑, 사진, 영상 이런 것도 같이 계속 각 개개인별로 그때그때마다 보내다 보니까 원체 제가 운영하는 그 수업 연령대가 좀 많이 어려서 유아 유치반 친구들이 워낙 많은 그 음악교육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수업만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 나선 수업 브리핑 그리고 수업을 하려면 수업을 준비하고 교구 준비하고 세팅하고 그걸 또 진행하고 그것도 다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딩이나 홍보는 정말 막 휴일에 시간 쪼개서 어떻게든 해보고는 있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른 원장님들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으면서 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아, 지금 그러면 다른 분들 중에서 두 마리 토끼, 나도 저희 두 마리 토끼라는 정확한 이 얘기, 용어. 저희 다 똑같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대형이든 작은 학원이든 사실 이 두 마리 토끼는 다들 고민하시는 건데, 1인 체제시면 그저 몸이 정말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시긴 한데, 나름 그래도 두 마리 토끼를 아직 완벽하게 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는 중이다. 아니면 나도 지금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이렇게 고민 중이다. 뭐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까도 수업을 빼고 이제 운영 쪽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진 원장님도 계셨고 하긴 하신데, 네, 그냥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손을 드신 우리 정 원장님. 네, 저는 저의 케이스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혼자 예를 들어서 교습소는 원장 1인 교습 체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년 전에는 1인 원장 이제 1인 교습 체제인 교습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뭔가 시스템화를 만들자. 그런 의도로 저는 이제 강사 채용이 가능한 어학원으로 이제 확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제가 강사를 채용해서 수업을 하시게 하고 저는 뭔가 좀 더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운영 쪽으로 빠지면 제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운영을 시작한 지가 이제 2년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 조금씩 이제 기본 운영비는 빠지고 그다음에 점차 강사비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제 월급이 이제 많이 남아야 될 텐데 이제 조금 더 어
이 원생이 더 많아져서 제가 순수익을 조금 더 많이 내야 되는 이제 그 전 단계 정도까지는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강사분을 채용해서 수업을 하니까 제가 수업에 하루 종일 매달려야 되는 그런 고충에서는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오프라인을 공간을 놓고 그다음에 고정 비용도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단계에서 또 제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또 많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저는 서 있는 거라서 어, 지금 혼자 수업을 하신다면 뭔가 온라인 뭐 동영상으로 수업을 돌리던가 뭐 이런 식이 아닌 이상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돼도 또 문제는 봉착은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음,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시는 과정들이 다 똑같으시니까 그쵸? 그 혹시 나도 이런 것 지금 현재 고민 중이거나 난 사실 이 독서 모임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라고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셔야 이제 그 방향으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저희 토크 시간입니다. 최강원 원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수업 중이시라고 하셨죠? 맞죠? 수업 중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1인 수업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파트 선생님 한 분을 두고 단수 논문을 그분께 드리면 어떻습니까? 네, 이 원장님이 이제 주셨는데 음, 조교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습소나 공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 강사 채용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운영 조교나 사무 조교 같은 거를 둬서 그것도 방법이세요. 그것도 방법인데 음, 일단은 지금 하는 것 중에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시간 확보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이유는 브랜딩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나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자, 시간 확보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일을 줄인다? 일을 줄일 수 없을 거고, 뭐 강사를 채용한다? 강사를 채용한다고 일이 무조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사 채용하게 되면 일단 당장 수익이 좀 줄어들겠죠. 강사 월급 줘야 되니까. 이제 그 구간을 건너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 시스템화한다. 그죠? 시스템화하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스템화한다라는 게 뭘까요? 시스템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이 많다고 느끼는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쓸모없는 일을 줄인다. 그럼 이제 뭐가 쓸모없는 건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원장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학원에서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이제 작년 6월까지는 학원에서 있었고요. 지금은 퇴사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오픈한 학원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정상학원 안산분원의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거기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 6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임용 준비하면서 3년 정도 중학교에서 담임을 했었고요. 15년 정도 어학원에서 있다가 이제 왔는데, 제 대형 프랜차이즈였죠. 정상이라는 대형 프랜차이즈였고, 강의실도 크고, 이제 평수를 크게 했던 초창기 그 1세대 프랜차이즈였어요. 그 정상 중에서는. 강의실 24개, 셔틀 25인승으로 12대까지 돌렸었으니까. 학생 수가 맥스 찍었을 때가 1180명 정도까지 갔었었고, 뭐 제가 나오기 전에는 코로나 거치고 하면서 좀 줄긴 했어요. 많이 줄었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제가 경험한 상황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선생님들이 맨날 일이 많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야, 나가가지고 스타벅스 나가서 커피 아예 사가지고 수다 떨다가 들어올 시간도 있고 수업 중간중간에 뭐 딴짓하는 시간도 있고 바빠 죽겠다고 하고 애들 진도 빼기 바쁘다고 하는데 그 반은 이상하게 애들이 수업 시간 종치기 전부터 문 앞에서 가방 싸고 종치기만을 기다리며 스탠바이 하고 있고 이런 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이제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일이 너무 바쁘고 일이 많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이 많다고 하면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시간 보내는 거 보게 되면 일이 많다라는 느낌이 저는 안 드는 거죠. 그럼 그 선생님은 도대체 왜 일이 많다고 했을까요? 이게 일이 많다고 하는 게 실제 물리적으로도 일이 많을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일이 많은 것보다 정신적으로 일이 많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음, 제가 일을 시켰던 당사자인 이제 선생님들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건 제 기준입니다. 뭐 이제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뭐 댓글이든 채팅창이든 뭐 마이크 키시던 저랑 함께 대화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을 확보하고 시스템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의 이제 근본적인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거.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터지는 일이야? 언제쯤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이 되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빵빵 터졌을 때 보통 이게 좀 힘들어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이제 시간을 확보하는 첫 번째입니다.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럼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했던 노하우 하나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매일 기록하세요. 어차피 학원은 매년 비슷한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가 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 갔을 때 작년 기록을 기억들을 다 되짚어서 살펴보게 되면 작년에 맞아 이런 일이 그때쯤에 있었지 올해도 그 일이 똑같이 그 타이밍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학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막연하게 머릿속에 잡히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혼자서 일을 하실 거라면 뭐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저는 달력 같은 데다 꼭 기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잠깐 잊었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벌써 3월이야? 이것보다는 늘 잘 보이는 달력에 조금이라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게 뻔히 보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일의 스피드가 느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일의 스피드가 느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원인은 제가 봤을 때 하나입니다. 체력 부족이에요. 체력 기르기 하셔야 돼요. 운동하십시오. 무조건. 왜냐하면 정신력이라고 그러죠. 집중력이라고 그러고 힘력자입니다. 그쵸? 힘이라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 당연히 시험도 잘 보는 거잖아요. 애가 컨디션 나쁘면 시험 망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일에 대한 집중력이나 머리 회전 속도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너무나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일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일의 속도가 느려지고 일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무조건 운동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집중력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컨디션이 좋은 타이밍에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네, 내가 이제 지금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단순 작업 같은 걸 많이 한대요. 그래서 보통 결정을 하는 걸 해야 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직 그쵸. 아침이 이제 정신력을 덜쓴 상황이겠죠. 저녁에는 애들 수업하고 뭐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정신력을 많이 썼을 거고 그럼 저녁에 하는 일은 단순 작업 아침에는 뭔가 내가 결정하거나 기획하거나 이런 일은 오전에 뭐 이런 것도 시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일단 저 두 가지에 집중하세요. 네. 저게 되면은 시간 확보가 됩니다. 저게 안 되면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음. 타임 블럭 해놓고 쓰신다고 얘기하시죠. 그쵸?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타임 블럭 하시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2시간 단위로 타임 블럭 하신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시간대가 달라요. 그리고 반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에너지 기가 쪽쪽 빨리는 반이 있고 어떤 반은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반도 있는데
그 본인의 그 에너지 상태를 본인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지쳐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일 다 접어두고 잠깐이라도 쉬고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체력을 컨디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게 안 되면 자 체력이 떨어지면요. 일이 일단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몸에서 반응이 나와요. 어디가 아픕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된통 알아봤으니까. 안면마비도 왔었고요. 디스크 초기 증상 때문에 다리가 마비된 적도 있었고요. 게다가 스트레스성이었어요. 오죽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명이 화병이었게요. 화병이란 진단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특히 이제 나이가 젊으신 원장님들이시라면 운동 꼭 하십시오. 음. 저처럼 이제 40대 중반 이후 분들은 당연히 더 하셔야 되는 거고. 두 가지가 일단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체력이 올라가야 시간이 나옵니다. 네.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블로그나 인스타 뭐 다른 학원에서 하는 브랜딩 이 책. 이 책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퍼스널 브랜딩인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인기 있었던 주제이고 화두이기도 했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요새는 이제 부정적인 단어나 말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브랜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브랜딩이 왜 필요할까? 브랜딩이 왜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어, 우리가 이제 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는 뇌과학에 관련된 책들도 저희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뇌과학 마케팅 관련된 책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대다수의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굶어 죽는 사람 없지만 인간이 진화라는 걸 하긴 게 뭐 한 1, 200 년 만에 진화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뇌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적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뇌의 메커니즘을 뭐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숨 쉬는 거요. 여러분 의식하고 쉬지 않죠.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무의식이란 시스템도 있고 의식이란 시스템도 있고 그럼 뇌는 무의식으로 작동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 안 하려고. 왜 생각을 안 해야지 에너지를 세이브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뇌는 새로운 걸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습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내 잘못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대요. 근데 어쨌든 이걸 드린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뇌가 너무 많이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싫어할 거잖아요, 뇌가. 그래서 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A 하면 B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각인을 하거나 기억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브랜딩이 바로 뭐냐?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커피 브랜드 중에 초록색 하면 뭐 스타벅스, 뭐 빨간색 하면은 뭐 할리스 아니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 CM송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소니가요, 소니가 그러면 뭐 무슨 과자가 떠오를 거고 뭐 사나이 우리는 뭐 무슨 라면 하면 뭐 무슨 신라면 떠오를 거 이런 것처럼 그게 뭐냐면 생각하기 싫어하는 뇌한테 야 A 하면 B야 라고 그 지름길을 알려줘서 각인시키는 게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뇌에게 이제 쉽게 기억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빠르게 선택받으려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브랜딩을 잘하게 되면 뭐냐면 구구절절 설명 필요 없음. 그쵸? 뭐 만약에 뭐 남편분이 지금 원장님들한테 와이프한테 뭐 결혼기념이라고 핸드백을 하나 선물해 줬다고 쳐요. 근데 뭐 어디서 국산 디자이너, 국내 디자이너가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거 모르겠는데 샤넬 그럼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브랜드의 힘이죠. 구구절절 설명 필요 없음. 음. 누구나 다 알고 있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는 거죠. 사업적으로 접근한다라면. 그래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뭐냐면 1인 사업 체제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던 건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여기서 그냥 얻을 것만 얻는 거를 가자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였어요. 특히 이 책에서 제가 제일 많이 꽂혔던 개념이 뭐냐면 일기를 쓰는 거하고 브랜딩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다르다. 퍼스널 브랜딩과 일기장의 차이. 이 챕터를 제가 이제 서점에서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해서 거기를 이제 제목이 끌려가지고 거기를 봤는데 그 구절에서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절이 가장 꽂혔었어요. 아, 맞아. 아, 이게 내가 그냥 글만 쓴다고 무조건 브랜딩이 되는 건 아니네. 꾸준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도대체 뭐지? 이 책의 딱 앞 페이지를 다시 봤더니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크게 글씨가 써여져 있긴 한데 작은 글씨로 지금 위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생각과 관점을 수익화하는 이란 말이 보이는 거죠. 관점. 이 관점이라는 말. 아, 관점이라는 말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브랜딩이 되는 거구나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부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그리고 관점. 이것으로 이제 수익화를 한다. 물론 뭐 지식 비즈니스나 다른 걸 할 거면 이걸 가지고 수익화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생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수익화를 한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대목에 좀 집중을 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관점이라는 거를 집어넣으면 마치 이제 무슨 마법의 양념처럼 관점이 추가되는 순간 당신만의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생기고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관점을 추가하게 되면 그래서 이 생각이나 관점을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마케팅 책에 나와 있는 용어로 얘기한다라면 뭐냐면 보통 이걸 갖다가 차별화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차별화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유명한 책에서 포지셔닝이라는 용어를 쓰든가 아니면 아까 이제 정 원장님 얘기하셨던 이제 핑크 펭귄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것들에 대한 거죠. 근데 차별화라고 하는 게 차별점을 어디서 만들 거냐를 여러 가지를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어쨌든 차별화 포인트를 잡는 건데 차별화 포인트를 잡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지고 연결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용어가 뭐냐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요. 블루오션? 쉽게 말하면 이제 남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남들이 경쟁자가 덜한 시장 이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는 게 필요한 거고요. 포인트를 잡으면은 일단은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일단은 찾는 게 필요합니다. 찾기. 생각과 관점으로 수익화를 하려면 생각과 관점을 찾는 것부터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마 인식을 하실 겁니다. 아쉽게도 이 책에서 생각이나 관점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다른 책보단 낫습니다.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고 관점을 전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고민이 뭐냐면 블로그나 인스타를 하면 브랜딩이 될까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고민은 사실 2단계에서 나오는 고민인 거죠. 네. 그러니까 타 학원에 비해서 우리가 땡땡땡 하기는 한데 이걸로 또 우리가 차별화가 될까라고 하는 고민은 그 2단계에서 나오는 고민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효율적, 이거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달법이고요.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정의? 포인트?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달법에 관련된 것들이 뭐냐면은 이 책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얘기한다라면 이 책 앞에 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게 그 앞에서 잘못된 것들로 얘기하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그죠? 후킹하는 글쓰기, 카피라이팅 이거를 얘기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필요한 게 카피라이팅, 후킹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책이 이게 쓰잘데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이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얘기하는 건 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어, 본질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전달법만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실 만한 책을 제가 한 권 추천을 드린다라면 이 책도 얇은데 만약에 이번 책을 다 읽으신 분이면 저희가 예전에 했던 책인데요.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화면상에 있는 마인드맵은요. 제가 다 끝난 다음에 PDF로 전환해서 저기 그 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본질 발견에 관련된 추천책을 드린다라면 이제 예, 이 책을 다른 여러 가지 책이 있긴 한데 이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책을. 왜냐하면 이 책이 얇아요. 네. 지금 보시는 책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차별화 포인트로 보는 책 중에는 이제 포지셔닝이나 핑크 펭귄이라는 책이 있는데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책 이름이 핑크 펭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정색 펭귄 사이에 핑크색 펭귄이 있으면 눈에 확 띄지 않겠냐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다른 게 뭐냐면 이 작가는 이거를 핑크 펭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보랏빛 소가 온다라고 해서 이제 보랏빛 소라고 얘기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얘기하는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되게 고전이어서 좋은 책이긴 한데 그 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이제 차별화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차별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요거를 보기를 추천드리고 어, 이게 궁금하시다면 본질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러면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책의 구성은 이제 크게 이제 요게 여기에 일단은 메인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고 다른 책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잘 정리가 된 책에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제가 이제 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야 제주도 어디가 좋아?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겠죠. 근데 물어볼 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어,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추천하는 이렇게 하고 이제 맛집을 소개하는 경우랑 어 서울에서 맛집만 다니던 제가 제주도에 이사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찾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둘 다 매력 있지 않나요? 각자 좀 다르게 얘기할 것 같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맛집은 좀 종류가 다를 것 같지만 둘 다 매력 있지 않을까요? 이게 관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관점이나 생각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나 관점이라는 게 결국 내 생각, 내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나를 좀 찾아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한데 나를 찾는 것까지 가게 되면 약간 철학적으로 명상적으로 좀 책이 어려워지긴 하는데 어느 분이 쓰셨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찾는 걸 얘기하실 거라면 혹시 요새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아서 나 스스로를 좀 찾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추천할 만한 책은 네 저도 그 추천드리는데 이 책입니다. 아비투스.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추천드리긴 해요. 이거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 7가지 자본인데 이건 이제 마케팅 책은 아니에요. 마케팅 책이라고 하긴 되게 애매한데 근데 이 책도 있고 뭐 자존감의 6개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파워 J의 INTJ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내적 성향의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꾸 우울해지고 매몰해지고 스스로 이제 그런 게 많이 해서 만약에 그래서 저런 종류의 책이 궁금하시다라면 아비투스나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요 섹션에 있는 책이 다 그 책들이거든요. 그런 종류의 책들인데 이 섹션이 여기서 바로 밑에 거는 요거보다 조금 단계가 깊은데 좀 어려운 책들, 책이 두껍죠. 그런 책들인데 아비투스 같은 책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조금 간 것 같고, 네 마케팅으로 이제 실용서적 본다면 요 정도 책이 이제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요 정도. 음. 그래서 이 책에서 나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관점이라는 부분이 그렇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할 거라면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전달한 메시지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기술들인 건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는 다루긴 하지만 너무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네, 다루진 않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분야의 책을 보실 거라면 사실은 다른 책들을 보셔야 돼요. 간담이 사노리가 썼던 책들 같은 경우가 보통 요 전달법에 관련된 책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중에서 안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네, 카피라이팅 관련된 책,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무팔카단 이 책도 있고요. 이 간담이 사는 책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입소문 전염병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 이 정도 책도 괜찮고 전내사고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한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마케팅 서적이라고 하긴 뭐예요. 그냥 이제 생각의 개념이나 구조를 바꾸는 책이어서 이 책을 지금 실용서적으로 당장 추천드리긴 뭐하고 그냥 이제 마케팅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제 뭐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 짱 아니면 전내사고 만약에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비슷한 계열로 이제 당장 효과 볼 수 있는 이제 좀 깊이감이 얕긴 하지만 그래도 돈 버는 거랑 직결되는 뭔가 좀 카피라이팅이나 이게 문구 같은 거 짜는 거 궁금하시면 어 예, 장문정 쇼호스트가 썼던 팔지 마라 사기하라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품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했을 때 설득력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세일즈 언어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쇼호스트였죠. 지금은 쇼호스트로서 활동하시기보다는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차라리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깊이감이 달라요. 카피라이팅이나 후킹에 관련된 책들은 그런 책이 또 있다라는 거. 음, 이쪽으로 보실 거라면 그쵸. 이 책을 차라리 추천드립니다. 이쪽으로 보실 거라면 이 책도 괜찮습니다. 이런 책들이 어, 이런 책들이 몇 권이 있고 이쪽의 방면의 책이 사실 종류가 많긴 한데 지금 만약에 하신다면 요 정도 한 권 추천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이제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뭐 다음번에 추천을 드리고
그 정도가 좀 괜찮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브랜딩에 관련된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시간 관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딩이 한번 잘 되면 브랜딩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브랜딩이 한번 잘 되면 그쵸. 두 번, 세 번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식이 쉽게 되니까 두 번, 세 번 설득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설득이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차별화 포인트 얘기하셨는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잠깐 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차별화. 어, 우리 학원의 차별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자신의 학원의 차별화를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자신의 학원의 차별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진 원장님 물어보셨는데요. 온라인에서 저희가 독서하는 모임은 책을 읽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하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총정리하는 걸로 두 번이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뭐 여차하면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할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보통 평균 두 번이에요. 첫 주, 마지막 주 두 번 진행됩니다. 아마 밴드 가셔서 일정 보시면 아마 나와 있긴 할 거고요. 날짜는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밴드 가시면은 여기 일정이라고 있는데 일정 가시면 여기에 언제 미션이 시작돼서 4월 달 달력 넘어가면 언제 미션 끝나고 언제 또 이제 북토크가 있는지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별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차별화 포인트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별화. 음. 아까 말씀하셨던 거 타학원에 비해서 우리가 땡땡땡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차별화일까? 자, 이거를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것들이 조금 더 뭐뭐한데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거 보통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요. 베스트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온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베스트 온리의 차이는 아시죠? 베스트를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바꾼다라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나음이라고 해요. 더 나음, 낫다, 나음이라고 말할 거고요. 온리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다름이라고 할 겁니다. 다름. 유일하니까. 독보적인 것. 차별화라는 건 뭘까요? 나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리를 얘기하는 게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광고를 하시거나 엄마한테 상담하시거나 할 때 저희 학원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멘트 중에서 이게 저희가 저쪽보다 이렇게 더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차별화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엄마가 생각지도 않았던 저쪽 학원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만 다른 걸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하시는 게 우리 학원만 하는 걸 찾으라고? 우리가 하는 거 다른 학원도 다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학원이 안 하는 걸 찾는 게 차별화가 아니에요. 주의하실 거. 정말 우리 학원만 하고 있는 뭐 특허 받은 걸 하려고 하시면 못 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뭘 찾는 거냐면 다들 하고 있어요. 다들 하고 있지만 이걸 한다고 아무도 아직 말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식시키면 이게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데 뭔가를 쓰셨을 때 제가 블로그 쓸 때마다 옆 학원이 베껴요 내지는 뭐 우리 학원에 뭐 노하우가 다 노출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데 뭐 그거는 적당히 노출 안 되는 선에서 글을 쓰시는 게 낫긴 하겠지만 알리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키게 되면 후발주자가 이걸 갖다가 베끼고 따라한다? 그러면 걔네는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이나 핑크 펭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왜냐면 1등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보다 먼저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라면 이거는 우리 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네들이 먼저라고 인식시켜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걔네가 가져가는 꼴이 돼요. 여러분 카페 창업 설명회 같은 데나 이제 이런 강연을 갔었는데 가는 것 중에 뭐냐면 동네 카페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메뉴판에 있는 첫 번째 메뉴거나 제일 잘 팔리는 거나 베스트 메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제 이 카페가 뭐가 유명한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한 번씩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메뉴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네. 그럼 그 메뉴를 우리 신상 카페의 새로운 그 시그니처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동네 다 돌아봤더니 라떼 맛집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 그럼 이제 라떼 맛집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럼 사람들은 일단 여기를 뭐라고 기억할까요?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그냥 라떼 잘하는 집이라고 기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요식업 쪽에 그 마케팅 교육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맛을 보고서 맛이 있다 없다를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맛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맛이 있다로 평가 내려지긴 어렵다. 그러면 먹은 사람들 중에 맛없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맛이 없다고 후기를 올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맛이 없다는 후기를 안 받는 방법이 있다. 뭐냐? 맛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야 진짜 매워. 진짜 양이 많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포장해 버린 거죠. 그러면은 거기가 맛없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소문이 뭘로 납니까? 맛없다라는 인식보다는 야 너무 매워, 맵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든가 양이 진짜 많아. 그 가격이 정말 싸. 분위기가 정말 좋아.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미지가 포장되는 거죠. 그럼 거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이미지로 거기가 각인이 되면서 브랜딩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요식업 쪽의 브랜딩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요즘 식당들이 너무 달거나 맵거나 이렇게 그런 게 그래야 차라리 맛이 없다라는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학원도 실제로 제가 이제 같이 근무했던 다른 원장님 중에 제가 이제 정상이 있었으면 아발론 원장님을 알고 계셨는데 아발론은 되게 빡세다고 소문났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빡세다라는 컴플레인이 맨날 터지니까 그 원장님이 정상을 보면서 정상을 한번 벤치마킹 하시겠다고 저희 수업 스타일을 많이 따라하셨다가 1년 정도 하시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래 스타일로 돌아가셨어요. 왜냐? 그렇게 했더니 이두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빡세다라고 소문이 나서 컴플레인도 많이 오지만 그럼에도 등록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등록한 사람도 있는 건데 원래 색깔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원래 색깔도 잃고 새로운 색깔은 어차피 우리 게 아니었으니까 애매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야 진정한 빡셈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원래 스타일로 돌아가지고 차라리 학원이 잘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진짜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고요. 남들이랑 다 똑같지만 거기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이나 관점을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남들하고 다 우리랑 별반 차이 없지만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그럼 이걸 내가 먼저 얘기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그 차별화 브랜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을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내가 잘하는 걸 찾았다고 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야.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는데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럼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걸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또 하나 고민할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엄마들이 원하는 거, 소비자가 원하는지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리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컨설팅 때문에 전화가 한 통이 왔었는데 학원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지역이나 선정 다 하셨고 건물 계약 직전이시고 하셨는데 프랜차이즈를 감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한 것도 본인은 이제 교육 쪽이 아니라 일반 회사 쪽이시고 와이프가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커리큘럼이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정말 난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야지
돼. 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라고 해서 본인이 뭔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커리큘럼이 있다고 한다라면 뭐 일단은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뭐 그걸 하시면 될 테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이 하고 싶은 게 엄마들이 원하는 게 돼야 돈을 버는 건데 원장님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걸 그 지역 엄마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그 지역에서 하면 안 되는 건다. 돈을 벌려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걸 해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네에 가서 학원들이 뭘로 소문났는지 아니면 지역 카페 같은 데 엄마들 모이는 데 가서 뭐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 동네 주민들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좋은 질문 주셨어요. 꼼꼼하다는 걸로 어머님들이 소개로 보내신대요. 그쵸? 꼼꼼하다는 걸로 저희만의 브랜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커피 전문점 가시죠? 커피숍 가시죠? 커피숍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은? 뭐 자주 가는 커피 브랜드나 커피숍이 있습니까? 커피 전문점을 가신다면 어딜 가십니까? 커피 한잔 하러 간다. 자주 가는 카페가 있으세요? 아니면 뭐 카페보다 나는 맥심이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쵸? 스벅을 가신다고 뭐 하시는 거고. 자, 여쭤볼게요. 스벅을 가신다고 컴포즈를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자, 거기 왜 가세요? 본인이 가는 거 왜 가시는지도 남겨주세요. 우리 하트 이모티콘 원장님은 스벅을 왜 가시는지, 지와이 원장님 컴포즈 왜 가시는지, 손지 원장님 풀바지 왜 가시는지. 지와이 싸고 먹을 만해서 네, 컴포즈는 자, 좋은 걸 주셨어요. 예시. 커피 어디 가서 드세요. 스벅 답변 아직 없고. 컴포즈 어, 싸고 먹을 만해서 스벅 네, 얘기하실 때 맛있고 분위기가 편해요. 분위기 이야기하시나요? 분위기? 꿀바셋, 우유. 자, 학원이라고 한다라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때 교육 프로그램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요새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서 정말 이상한 데 아니면 웬만큼은 다 가르칩니다. 그쵸? 그래서 잘 가르친다라는 걸로 차별화 만들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왜? 그건 기본값이 돼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 식당의 음식이 맛이 괜찮아도 서비스가 엉망이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선택의 결정권에 되는 게 뭘까요? 그쵸, 서비스도 들어가요. 음식 같은 경우도 맛도 있지만 맛은 있는데 가격이 막 20만 원이야. 그럼 또 안 가게 되죠. 그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맛을 분위기 그거를 되게 그 상품적인 걸로 커버하는 그런 식당을 많이 추구하시는 경우고 다른 경우는 다르겠죠.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커피숍을 가는데 커피 맛만 가지고 커피숍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피 분위기 때문에 스벅을 한다든가 가성비 때문에 고른다든가 아니면 라떼 메뉴 때문에 우유 때문에 고르시던가 이거예요. 이게 얘네들의 차별하죠. 뭐 폴바세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메일우유의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고요. 즉 뭐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커피 전문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 커피 전문점인데 커피숍인데 원두나 커피만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또 있더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학원도 역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데 학원의 차별화 포인트도 즉 브랜딩 포인트도 교육 프로그램에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꼼꼼하다는 걸로 가능할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됩니까? 아까 원장님 지금 하셔야 될 건 뭡니까? 꼼꼼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알려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사람이 이미지를 기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원장님 아까 생각하실 때 꼼꼼하다는 걸로 야 여기는 진짜 꼼꼼함으로 인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꼼꼼하다라는 게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뭘 보여주면 무슨 얘기를 하면 꼼꼼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걸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른 분도 한번 고민하세요. 꼼꼼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세차 마니아들 아세요? 세차 마니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영상을. 세차 마니아, 세차하는 방법. 되게 많죠? 야, 세차 영상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차 끝판왕 해볼까요? 디테일링 세차. 아, 이걸 디테일링 세차라고 한대요. 음. 세차 맛집. 야, 세차 맛집 했는데 깔끔하기로 소문난 서장훈이 이미지라는 거, 서장훈이 인정할 만하다는 건 굉장하겠죠? 잠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저거 하는지. 직원 5명이 차 한 대를 세차를 한답니다. 일사불란하게 청소를 하고요. 한다고 쳐요. 고압수 담당 안에 거 닦고 얼마나 뭐 잡고 디테일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세차의 끝판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디 어디를 세차해야 되는 거다. 어디 어디를 잡는다. 여기 하는 꿀팁 뭐 이게 꿀팁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어. 그리고 본인 이거 볼까요, 한번? 대기업을 관두고 동생과 함께 시작한 세차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차에 이 정도면은 뭐가 보입니까? 야, 세차장을 하는데 뭐 세차에 나름 진심이네. 네, 세차에 철학이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차종별 맞춤 케어가 있고 뭐 차종별로 특징이 세차가 달라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뭡니까? 아, 여기 세차 어마어마하다. 이런 거죠. 굉장히 꼼꼼하게 세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볼게요. 꼼꼼한 학원에서 만약에 문제집에 동그라미에서 그어준다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충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할 거고 칼같이 할 거고 피드백도 되게 할 거고 그러니까 꼼꼼함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럼 매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숙제, 매 눈으로 바라보는 교실의 상태, 매 눈으로 바라보는 선생님의 수업, 매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문제점, 매 눈으로 바라보는 얘가 잘한 거 못한 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쵸 꼼꼼함이라는 매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고 모든 걸 기록하고 모든 걸 체크하고 모든 걸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제 꼼꼼함이라는 게 보여지겠죠. 거기다가 애들이 얘기할 때, 아, 우리 선생님 앞에서는요, 숙제 대충 하면 혼나요. 제가 그냥 찍으면요, 제가 이게 찍은 건지 푸른 건지 선생님이 다 알아차려요. 이런 피드백까지, 이런 리뷰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끝판왕이겠죠. 나도 얘기하는데 리뷰도 그런 리뷰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관점을 보탠다는 건. 그러면 당연히 꼼꼼하다는 걸 완벽하게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요? 꼼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교육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문제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생님이 진짜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브랜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음. 지화 형제 학원이 8년 차인데 최근까지 동영상 많이 찍는 학원, 팝송 매달 배운 학원으로 입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개를 업그라며 없앴더니 이도저도 아닌 이미지 한동안 힘들었어요. 있었던 게 없어지게 이미지가 있었던 걸 없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이미지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쉽지가 않죠. 이미지를 바꾸는 것보다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게 좀 더 쉬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인트를 어디까지 진짜 이 정도 혀를 내두를 만큼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이 정도까지 보여주면 누구라도 인정하겠지 하는 걸로 얘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인정을 받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쵸. 아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각과 관점 중에서 원장님의 관점 포인트는 꼼꼼함이네요. 그러면 어떤 블로그 글을 올리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무조건 꼼꼼함이라는 걸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고 어필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시겠죠. 음, 손 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좋네요. 수업 브리핑 사진, 영상에서 사용하는 수업 교과 다양한 방법들 나와서 꼼꼼하게 수업 준비하는 거. 그죠. 꼼꼼한 학원은 왠지 레슨 플랜을 봐도 분단위로 쪼개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거예요. 꼼꼼함을 어디서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야, 꼼꼼함을 느끼게 만들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거기다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받기 시작하면 브랜딩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요리하는 사람 중에 꼼꼼한 사람은 왠지 계량적으로 다 재가면서 요리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나만의 관점을 찾아서 나만의 생각을 보태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꼼꼼함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리고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수익화라는 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 수익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방면에서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하시게 되면 그 방면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갖는 생각은 두 번째가 뭐냐면 각자의 관점이나 각자의 경험이 다르잖아요. 누구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을 똑같은 걸 참여했다 하더라도 느끼는 포인트는 다 다를 거고.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솔직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원장님의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요. 즉 원장님 자신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야 학원도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요새 대기업 CEO들도 SNS 많이 해요. 일론 머스크도 자기 SNS 있죠. 우리나라의 뭐 신세계니 뭐 이런 데 부회장들 이제 좀 나이대 젊은 재벌 2세, 3세들 같은 게 SNS 활동 많이 하잖아요. 왜 그들이 움직이는 광고판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업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원장님이 퍼스널 브랜딩에 돼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원이 잘 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원장님의 퍼스널 브랜딩으로 인해서 원장님이 학원에서 원장으로서만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잘하면 뭐 은퇴 플랜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에서 그 자본에 관련된 걸 얘기를 많이 할 때 요즘에 자본은 이제 영향력이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SNS가 나오고 난 이후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이제 또 다른 어떤 관점의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퍼스널 브랜딩은 좀 멀리 보고서라도 내가 나 자신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 이 책에도 나오는 게 결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다. 즉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학생하고 제일 잘 맞는다를 내가 스스로 계속 알리다 보면
나한텐 그런 학생만 온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고객이 나한테 찾아오게 만들려면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런 애들 잘 가르쳐라고 얘기를 해야 그런 애들이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 그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요즘 SNS가 있다 보니까 입소문을 내던 브랜딩을 하던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간을 줄이는 걸로 다시 하나를 더 보태드리면요. 이 두 가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단순 작업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강사 채용은 안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업무 보조나 사무 보조 같은 경우 학원에 꼭 출근 안 시켜도 재택으로 일을 시킨다든가 뭔가 건 바이 건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결제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도 있을 거고 애들 메시지 보내는 것 같은 경우 자동화 툴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뭔가 똑같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좀 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네. 그런 툴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기보다는 어, 툴을 사용해서 조금 편하게 가시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그래서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경우 학원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 를 내가 안 쓰고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써볼 생각들을 해보시는 거고 거기는 기능을 다 100% 활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메시지 보내는 게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 보내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료만 정리해 놓고 이제 그것들을 자동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해 보시는 거 권장을 드려요. 네, 그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방법을 모르시면 그런 것들은 좀 배워보실 만한 것들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하는 게 복잡하면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도 사용하신 것도 그래서 시간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뭐 챗GPT 같은 경우도 자동화 때문에 저희가 뭔가 사용해서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에 시간을 좀 투자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너무 혼자서 다 하시기보다는 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선배 원장님들 중에는 내가 고민하는 것 중에서 시간을 이미 줄인 분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걸 바라고요.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린 책 중에서도 퍼스널 브랜딩에서 이제 내가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본질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시면 본질의 발견을 추천드리고요. 아까 이제 차별화라는 게 나음과 다름 중에 다름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실제 책 중에서 나온 지 좀 된 책이긴 한데 이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괜찮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퍼스널 브랜딩 책 중에서 이 책보다 같은 맥락의 책인데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책을 원한다고 싶으시면 조현심 작가의 퍼스널 브랜딩도 공식이 있다. 이 책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 책은 근데 너무 교과서 같은 면모가 있긴 하거든요. 저는 저분의 강의도 유료 강의를 신청해서 다 들었었었는데 음, 그냥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길 괜찮아요. 이 책도 괜찮고 이 책 아니면 음, 조금 이제 지금 요 정도 난이도의 책으로 좀 쉬운 책 없습니까? 라고 하신다라면은 추천드릴 만한 책은 이 책 있어요. 음, 카카오 브런치 쪽에 마케터로 일하고 계시는 이제 김키미 작가가 써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게 됐다. 이 책도 이제 생활 개념이지만 이것도 이제 브랜딩에 관련된 책으로 괜찮은 책이어서 이 책도 괜찮다고 추천드리고요. 브랜딩에 관련된 책 중에 볼만한 책 중에 하나는 이 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뭐냐면 이제 요 정도 책들이 괜찮고 이 중에 몇 권은 저희가 이 기존의 원모사에서 읽었던 책이고요. 어떤 책은 아직 안 읽은 책이긴 한데 이 정도 책들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서 만약에 저 이 책 벌써 다 읽었어요. 4주인데 아직 뭐 많이 남았는데 이미 다 읽어서 읽을 책 없습니까? 하신다라면 요 정도 책들이 브랜딩 책 중에서 조금 그래도 쉽게 접근할 만한 책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중에 이제 영역별로 봤을 때 카피라이팅이나 후킹 하면 이 책,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찾고 싶으면 이 책이나 핑크펭귄 이런 책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책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이제 같이 보셔도 괜찮고, 책은 사실 더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보실 만한 책들만 추천드리면, 그리고 제가 미션을 올려드릴 때 그 저거를 올려드리죠. 독서 가이드를 올려드리는데, 독서 가이드 올릴 때도 뭐 보시고서 괜찮은 영상이 있으면 영상도 같이 올려드리거든요. 영상도 시간 나시면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책을 읽을 때 저도 고민했던 포인트를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 네, 83명이 지금 미션 참석자인데 그중에 18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좀 더 많이 보시고, 네, 같이 좀 고민하시고, 진짜 시간이 없으시다. 책을 볼 시간이 없다. 이 책 자체는 4주면은 시간 내시면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보십니다. 근데 정말 시간 없다 그러시면 다른 원장님들이 쓰신 글을 좀 많이 보세요. 그게 책 볼 시간이 없으시면 그거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장님의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도 하셨지만 그걸 보고서 고민하시는 내용이나 본인이 생각한 답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같은 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또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이 여기서 본전 이상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신다면 책 읽고 인증글 쓰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실 거고, 정말 시간 없으시면 다른 분들의 글을 읽고 이분의 글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이거나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분한테 댓글로 글을 달아주세요. 댓글로 서로 소통하세요. 가장 많이 배워가시는 분이 뭐냐면 다른 분들의 글을 최대한 많이 읽고 그 글에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이 가장 많이 배워갑니다. 왜냐면 뭔가 내가 이해를 하고 도전을 해야지 이제 이야기를 뺄 거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보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꼭 완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만큼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 이 크게 책이 음, 이 책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되어 있지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제 글쓰기 책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콘텐츠 생산에 관련된 글이죠. 콘텐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최소한 저는 챕터 3까지 정도는 한번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보시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하신다라면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어떻게 가면 다르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인사이트를 나누는 이 북토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주차에 한 번, 4주차에 한 번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책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상태니까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어떤 책을 같이 보셔라, 이 책에서 어떤 것에 좀 집중하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책을 다 읽고 난 그 미션이 다 끝난 다음에 4주 후에 하는 이 북토크에서는 실제 어떻게 적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지, 어떤 인사이트들을 있었는데 이거 보셨냐, 안 보셨으면 꼭 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이 썼던 인증글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형태로 이 북토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이거 같이 해주신 분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신데, 이 영상은 일단은 제가 음성 파일로 변환을 해서 올리도록 할 거니까 밴드에서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하도록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마인드맵 화면도 같이 파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직 3월 초 바쁠 때여서 일부러 부담 없는 책을 한번 선정했으니까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밴드의 독서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 네, 하단에 제 연락처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로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 주시게 되면 궁금하신 건 제가 답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제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는 분들 또 강연장에서 만나 뵐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네, 지금 궁금하신 거, 뭐 아니면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추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내일은 저도 이제 비행기 타고 서울에 출장 올라가서 갔다가 와야 돼서 저거 될 거고요.
그래도 오늘 참석자 14분 신청하셨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좀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예. 어쨌든 글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독서 토론을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 글을 읽으시게 되면 느끼시는 게 많을 거고요. 아, 맞아. 제가 본 글 중에 이거는 다른 분들이 좀 놓치지 않고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여기 이제 리더 추천 인증글이라고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제 마음대로 이제 픽한 원장님들 글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시니까 이런 글들 같은 경우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날 그날 읽다 보니까 요거 글 잘 쓰셨는데 이거 다른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구 강의요. 도구 강의는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어떤 걸로 궁금한 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도구가 활용도가 높으면 일단은 뭐 사용하기 나름이시긴 한데 도구 강의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는 강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보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실시간 못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시라고 어차피 숙제하시고 복습하시려면 다시 보기 하셔야 되니까 올려놓은 강의인데 이번 주 금토 3주 동안 금토에서 6번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우게 돼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크게 노션이라는 프로그램 배울 거고요. 보통 그 관리형이거나 강사가 있으실 경우 강사들이랑 그 파일 공유하거나 뭐 이런 걸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이걸 배울 거고 미리 캔버스와 같은 기능인 캔바를 배웁니다. 미리 캔버스나 캔바나 뭐 망고보드나 기능은 다 똑같아요. 캔바를 쓰는 거는 캔바가 조금 이제 너무 뻔하지 않은 템플릿이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를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쓰시니까 좀 다른 감성이나 다른 걸로 좀 써보시라고 캔바를 추천드린 거고 캔바가 기능이 조금 더 그 글로벌한 어플이라 기능이 좀 더 많거든요. 인공지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편집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캡컷이라는 어플을 배울 건데 무료 어플이고요. 저거는 핸드폰에서도 편집되고 PC로도 편집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작업할 수 있는 어플이어서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기초를 이제 기초 사용법에 대한 걸 이제 캡컷이라는 어플로 이제 기초 사용법을 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애들 사진 영상이나 같은 거 찍고 뭐 편집해서 이런 걸 해보시는데 영상 편집이 어려웠다고 하시면 캡컷 같은 게 도움 드릴 거고 학원에 각종 안내문 뭐부터 시작해서 PT까지 했을 때 이제 이미지 작업이나 디자이닝 작업하실 거라면 캔바 노션 같은 경우는 업무 효율성 파트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셨고 하시면은 한 번쯤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이 강의는 6개월 단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강의하면 6개월 후니까 한 10월 달쯤 이 강의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한 번씩 그냥 깨작깨작 잘 몰라도 그냥 깨작깨작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과가 크긴 할 거예요. 그게 아니시면은 이번 강의 때 들으시면은 물론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드리긴 하는데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다시 보기 하시면서 이제 멈췄다가 해보고 이런 걸 좀 많이 해보셔야지 본전을 뽑으실 거니까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활용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는 굉장히 자주 쓰는 거거든요. 프로그램들을. 근데 이제 원장님이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배웠는데 안 써먹으시면 활용도가 없는 거죠. 활용도가 없는 거죠. 음. 미리 캔버스, 네, 쓰시면은 캔바나 미리 캔버스랑 같을 거고요. 블로는 그죠. 동영상 어플이죠. 블로 쓰시면 캡컷이랑 비슷할 거고요. 노션 기본 사용하시게 되면 뭐 원장님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없으셨으면 굳이 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사용법을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들으시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난이도는 기초적인 것부터 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들로. 근데 녹화 영상 제공됩니다. 일단은 강의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줌으로 할 거고요. 줌 영상을 녹화해 놓은 거를 다시 보기로 다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들은 한 번 듣는다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한 달 다시 보기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영상을 더 오래 보실 수 있도록 드릴 거예요. 아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얼마든지 다시 보기 할 때는 뭐 2달이든 3달이든 영상을 다시 보기 드리는데
강의 안 들으시거나 결제만 하시고 안 들으시거나 듣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굳이 어차피 안 하시는데 네. 아니, 저 강의하는 사람 입장 항상 똑같지 않을까요? 배웠으면 이걸 갖다가 본전 이상을 할 만큼 잘 써먹으면서 막 이거 너무 좋아요라는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그,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쵸. 뭐 얼마든지 뭐 더 드리는 거고. 아니 뭐 강의 듣고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뭐 굳이 제가 다시 보기를 뭐 더 드려야 되나 싶은 거고. 시간은 항상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언제 날까? 시간은 안 나요. 시간은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시간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은 시간이 안 나요. 저 학원에 15년 있었는데 시간 항상 안 났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기회가 되시면 뭐 이번에 안 들으셔도요. 이 강의는 6개월 단위로 돌아오시는 강의니까 10월 달쯤 가을에쯤에도 다시 있으니까 그때 들으셔도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3월 달이니까 바쁘시면 바쁘신 대로. 제가 6개월 단위의 강의 세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6개월 단위로 강의가 나가는 부분들은 아마 4월 달쯤에 강의 전체 기획안을 아마 드리게 될 거예요. 네, 그때 한번 사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밤 늦은 시간까지 네, 이제 피곤하신데 눈이 감기시는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푹 주무시고 네, 체력하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책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개인 톡으로 주셔도 좋고요. 뭐 인사이트를 여기 밴드에서 동료들과 나누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네, 함께 4주 동안 열심히 읽고 열심히 또 많이 이제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얻어가야죠. 돈 벌려고 읽는 거네요. 우리는 이제 돈 벌려고 읽는 거니까 이거 읽고 돈 한 명이라도 등록시킬 수 있으면 대화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은 제가 가공해서 다시 보기로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